클로징 킥을 통해 간밤 마감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원자재는 참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오늘 WTI와 브렌트유가 나란히 장중에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WTI 기준 현재 8.4%의 마이너스 86달러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 한때에는 80달러 선 밑에서 거래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진정세를 찾자 사실 장중에 3대 지수 역시도 안정을 찾으면서 어느 정도 상승의 가닥을 잡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지정학 갈등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긴장감을 높이는 뉴스들이 여러 개 전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된 점은 아쉽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귀금속의 랠리입니다. 증시 변동성에 지친 투자자들이 다 필요 없고 역시 지정학 리스크에는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를 해야지 이러면서 이쪽으로 도피를 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요. 금 가격이 5,190달러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장중에 2%대의 급등권, 그리고 은값 역시도 4%대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구리와 백금 가격 역시도 1%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 삼아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유가가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경계감은 좀 자리를 여전히 하고 있다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은 다소 부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된 헤드라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 급락에 기여했던 핵심적인 재료는 무엇보다도 어제 전해졌던 바로 이 소식이죠. G7 재무장관들이 비상원유 비축분을 방출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11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그 긴장감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는 다소 다른 톤의 발언을 간밤 내놨습니다. 군사작전을 오히려 강화할 거라는 예고였는데 오늘이 역대 가장 강력한 공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란이 크게 패배를 하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톤은 또 다르죠. 이란 의회 의장이 휴전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내놓은 거고요.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될까요? 포렉스닷컴의 한 전문가는 유가 급락에 시장도 일시적으로 안도하는 듯 했으나 지정학적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가가 당분간 고변동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시각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시 역시도 변동성을 계속 띌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봐야 되겠죠. 이후에 업데이트된 소식도 한 가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포스트를 올린 건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당장 전부 제거하라. 즉시 제거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의 군사적 결과, 매우 폭력적이고 강도 높은 군사적 결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미국 측이 비활성 기뢰를 실은 배 10척을 파괴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누그러지지 않는다라는 점, 오늘 막판 미증시 상승분 반납의 재료였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뉴스를 주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가 때문입니다. 유가의 향방,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랫줄에 제가 정리한 게 연말 유가 전망치이고요. 그 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응답자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유가가 60달러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클라이언트의 비율이 6%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요. 보시면 가장 높은 확률로서 예상되고 있는 것이 연말까지 60에서 70달러대로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가 폭등 사태가 비교적 빠르게 진정될 거라고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오를까 봐,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까 봐입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WTI 국제 유가가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진한 파란색이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의 추이입니다. 상당히 이 3월 1일부터 9일까지의 트렌드인데 매우 비슷한 자취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고금리 지속 가능성에 경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이 좀 잘못될 수도 있다. 연준의 대응을 지금 시장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장은 2022년, 그러니까 러우 전쟁 발발 당시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팬데믹발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요. 그것을 빠르게 잡기 위해서 연준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의 흐름이 되풀이될까 봐 지금 시장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건데요.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로 지금은 그때보다 노동시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연준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야 하는 근거가 조금 더 강력하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물론 다소 높기는 하지만 그때보다는 완화된 상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정 부양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실 수 있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나 높은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한 사람인데 재정 부양 규모가 적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정책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비교 시점이 팬데믹 당시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개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뿌려준 바가 있었죠. 그때랑 비교했을 때에는 재정 부양의 강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들어서 너무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감 후 가장 큰 이슈는 오라클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실적 결과 보시죠. 컨센서스 1.7달러 EPS였는데 1.79달러, 그리고 매출액의 경우에는 171억 9천만 달러가 찍혔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넘버 더블 비트를 기록했고요. 연간 가이던스 전망 90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부문별로는 제일 중요한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클라우드 매출인데요. 이쪽에서 44%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89억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역시나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자녀 이행 의무 계약이라 해서 RPO, 그러니까 아직 매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고객들에게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325% 급증하면서 5,500억 달러대를 찍었습니다. 오라클 때문에 답답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드디어 주가가 반응을 좀 보여줄까요? 일단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7%대의 급등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어닝콜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별 반응들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는 정확하게 상반되는 흐름들이 오늘장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락으로 방향을 전환하자 에너지 업종이 0.9% 가장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업종이 지난주에는 강달러와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오늘장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0.6%대의 플러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최근 ETF를 통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TF 시세를 오늘부터는 또 따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환하게 초록불 혹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이쪽에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의
투자할 수 있는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싹3 2.3%대 급등한 반면에 인버스 ETF인 싹스S가 2%대의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는 원자재 관련 쪽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은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SIL ETF가 2.6%, 2배 레버리지 AGQ의 경우에는 4%대 특히나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SLV와 SIVR 역시나 모두 마찬가지로 은값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ZSL의 경우에는 은값에 반대로 추종을 하는 ETF다 보니까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힌트를 살짝 얻을 수 있는 EWY의 경우에는 2.7%의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는 빅스 지수와 민감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VXX 등이 강세를 연출했던 하루로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한 암호화폐 관련한 ETF 역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표정으로 오늘 시장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먼저 1.2%의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죠. 일단 다음 주 GTC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 이제 이벤트가 딱 6일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루멘텀, 코히어런트 등의 광통신 기업들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간밤에는 새로운 AI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바로 Thinking Machines Lab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차세대 베라루빈 칩을 1기가와트 규모로 공급을 하고 그 대가로 Thinking Machine에서는 엔비디아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AI 학습 그리고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를 해서 완벽한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지금 엔비디아의 전략이거든요. 그만큼 생태계 확장, 생태계 강화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몰트북이 얼마 전에 엄청나게 이슈몰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메타가 그 몰트북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간밤 추가됐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AI 기업들을 투자하거나 또 인수를 시도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싸움이 일종의 기술 군비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밖에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3.5%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샌디스크가 5%대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 역시도 TSMC의 실적 효과를 받아가면서 동반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는 이쪽에 소매주 가운데에서 콜스,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판매점 가운데 하나인데 4분기 EPS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주가가 장중에 8%대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마감 기준으로는 반납이 됐네요. 1.5%의 마이너스입니다. 최근 과매도 인식 속에서 반등을 시도했던 소프트웨어 종목군들 오늘은 매우 아쉬운 이 하락으로 다시금 방향이 전환되고 있죠. 특히 팔란티어가 3.4%대, 서비스나우와 인투이트 등의 서비스 기업들이 4%대의 마이너스. 다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오라클이 이 분위기를 다시금 리프트업 시켜주고 있다는 점도 체킹이 필요합니다. 헬스케어 쪽 볼까요? 버텍스 파마슈티컬스가 튀고 있습니다. 8%대의 플러스.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성 질환에 대한 신약이요. 후기 임상 단계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500 목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